임덕기 회장님은 그런 걸 잘 모르셨나? 그 2019년 9월 달에 유영아가 조 대표한테 박 대통령 비대위 하라고 했다는 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비대위 구성하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나는 유영한테 물어보지도 않았고 또 조 대표한테도 그런 말 들은 바도 없지만은 이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내가 판단해 보면 비대위를 하는 거는 조 대표를 불신임한다는 의미나 마찬가지야. 사실 우리는 뭐 비대위라고 그래도 그게 아니, 어떤 건지 아니, 잘 그런데 몰라요. 만약에 불신임을 안 한다면 이제 두 가지인데 불신임을 안 한다면 비대위를 꾸리는 이유가 당을 한번 쇄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분위기를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런 뜻인데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있다면 조원진이가 무슨 문득병 환자야? 아 불러 들어오라고 하면 되잖아. 들어가지고 누가? 허심탄회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앉혀놓고 당신 말이야 당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상대방 존중해가면서 하면 조 대표가 반대할 사람 아니잖아. 그렇게 할 텐데 왜 그런 거를 그 중대한 일을 유영화를 시켜가지고 그거 말이야 유영화를 시켜가지고 조 대표가 내놔도 그 기분 나쁘지 솔직히. 그래도 기분 나빠도 조 대표가 진짜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라는 거에 신뢰가 가면 안 할 사람이 아니다 말이야. 왜? 모든 걸 버리고 하는 사람인데 무슨 욕심을 지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 옆에서 보니까 정말로 사심 없이 정치인으로서는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자기 포기를 하고 하는 사람인데 그거 신뢰가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지. 조 대표는 이제 뭐 나중에 우리는 2020년도 1월 19일 날 가세연에 나가서 하니까 알게 됐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면 조 대표는 유영아가 무슨 말을 해도 반대를 하질 못해요. 조원진 대표 입장은 안 그래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유영아 말에 토를 달 수가 없지. 왜? 박 대통령 말이라고 하니까. 그게 거짓이든 아니든 뭐든 조 대표는 말을 못해. 아니 그런데 박 대통령이 비대위를 하라고 유영한테 얘기한 것이 사실로 받아들였다면 조 대표는 할 사람이지. 근데 처음에 그 말이 조 대표도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처음엔 저기 그 비대위를 하다 그래서 비대위를 하자 그랬대. 조 대표가 비대위를 하자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홍문정이가 반대를 했다는 거야. 아 처음에 할 때는 그러니까, 그 처음에 할 때 조 대표가 응. 허평한 장군 보고 비대위원장을 맡으라고 그랬어. 그 허평한이 나보고 상의를 했어.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냐고 자문을 하길래 해봤자 내가 여기 분위기를 보니까 이 당이 제대로 가든 엎어지든 간에 조 대표 빼고는 이거 무너진다. 그러니까 당시 비대위 해봐야 또 조 대표를 다시 당대표로 만들 바에는 비대위 하는 의미가 뭐 있냐. 그런 말은 하기는 하셨었어요? 그런 말은 아니 그러니까 조 대표한테 들은 얘기는 아니고 허평한 장군한테 내가 상의를 들었어. 아 비대위를 하라는데 비대위를 할 의미가 그 허평한 당신도 잘 알잖아. 예, 바깥에서 하는 얘기대로 한다면 소위 조파투성인데 조 대표가 만약에 이거 안 한다 그러면 다 자빠질 사람들이 더 많은데 당 깨지라는 거는 마찬가지지. 그거 해봐야 뭐 하느냐. 그리고 새로 신임을 하면 또 다시 조 대표 된다. 그만큼 여기 신임 얻은 사람이 누가 있냐. 당신도 여기 보면 상당한 인기를 가지고 있고 지분이 있지만 당신 아직 조 대표한테는 안 된다 여기는. 아니 그리고 그 당시에 2019년 9월 때는 조원진 대표는 국회의원이고 허평한 장군도 우리가 좋아하고 존경하지만은 허평한 장군님은 일단 현역에서 물러났고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조원진 대표님한테 더 의지를 할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러니까 조원진 대표가 당 기구를 통해 가지고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면 비대위원장으로서 대접해야지.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누가 할 사람이 있어? 네. 그거는 뭐 우리가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처음에 그 비대위를 한다고 그때는 처음에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근데 홍문정이 반대하고 나서 나중에
나중에 이제 선거 얼마 안 가가지고 이제 그때는 선대위를 그때는 선대위를 선대위를 해야 되지, 되잖아. 뭐 만들어야 비대위가 뭐 되는데 비대위를 만들 필요도 없잖아. 그때 당시에 아니 선대위를 만들어야 될 텐데 비대위를 만든다고 하라고 그러니 그런데 그건 말은 그러니까 안 임득 되는 회장님이 거지. 조금 더 이런 걸 더 잘 아니까 그럼 그때 가서 선대를 하지 비대위를 하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얘기 좀 더 해줘 보세요. 어?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린 잘 모르고 임득 회장님 좀 아시니까 그럼 그때 가서 선대위를 하지 뭐 비대위가 뭐가 필요하냐 그 얘기 좀 더 해줘 보세요. 선거 때가 되어서. 아니 그렇죠. 자세한 거. 내가 볼 때는 유영아하고 홍문조하고 어떤 교감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당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작전을 짠 거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 뭐 남의 생각 안에 마음 안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은 홍문조에 하는 짓으로 봐가지고 그 사람은 진짜 당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신명을 바친 사람 아니야.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우선시 하는 사람이야 내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와서 보니까 이거는 전부 좋은지 하는 사람뿐이고 자기는 와봐야 자기는 자기가 더 관록이 조은진 의원보다 더 선배고 나이도 위고 또 국진당에 있을 때 당직도 더 위니까 자기가 오면 뭐 대접받을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는 별 볼 일 없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 쫄개들이 보니까 뭐 사무총장도 선거법 위반 걸려가지고 선관위에 등록도 못하면서 사무총장 했잖아. 그러면 언론 안 하려고 그래야지. 예? 당을 위해 한다면 야 너 물러나. 이게 뭐야 우리가 지금 말이야. 어? 우리 정당이 말이야 선관위에 정식으로 사무총장 등록도 안 되면 되겠냐. 물러나라 그래야지. 그냥 은근처참하게 끌고 갔잖아. 네. 그러면 이거 사리 사욕이 당보다 우선한다는 얘기야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홍문조이가 유해가 보고 우리 이거 말이야 비대위라도 해가지고 잠시 혁신적으로 또 자기가 무슨 박 대통령한테 특별한 메시지를 받은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잖아 계속.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따라오라고 그런 작전이지. 그렇게 했던 사람이니까 만약의 경우 처음에 나온 얘기도 그 홍문조이가 말이야 유영하고 둘이 싹 해가지고 그런 말이 나왔지 않았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정말 진정성 있게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아 보고 비대위 하라고 그래 이렇게 안 했을 거다 나는 그렇게 봐. 왜? 사리에 맞질 않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밖에서 농사 짓다 온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또 당 대표까지 했던 사람이 그거 몰라? 당의 생태를. 그러고 유영아가 말이야 대구시장 나가겠습니다 이럴 때도 그 마음이 약해서 그동안 말에 심부름했던 값이 있어가지고 나가지 마라 이 말 못하니까. 당신 돈도 없으면서 그러면 돈이 없다는 거는 당신 능력이 없어 이 말은 모독을 주는 거니까 못하고 돈도 없지 않느냐 이럴 때는 나갈 자격이 없지 않느냐 구색이 안 맞지 않냐 이 말 뜻에 한 건데 그러니까 유영아가 그 말 받아가지고 아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의원회장 맡아주시면 돈은 해결됩니다. 이까니까 그래 내가 의원회장 하면 그럼 돈이 몰릴 것 같아? 이렇게 한마디 한 거를 승인한 걸로 발표를 해버리단 말이야. 내가 그 자리에 없어도 이거는 뻔한 거야. 유영아가 말이야 자기를 명예훼손으로 나를 고소해도 좋아. 내가 볼 때는 그 정도지.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당신 의원회장 함께 시장해. 그 당시로 말이야 시장 될 만한 여건도 안 되고 무슨 인기가 자기가 있다고 말이야. 또 대구시를 위해서 한 게 뭐 있다고. 무엇을 대구시장을 하려고 그래. 그러고 박근혜 대통령을 왜 시험에 들게 하느냐고. 응? 나가서 되면 되는 대로 본전은 되지만은 안 되면 만약에 말이야 박근혜가 지는 건데 그렇게 할 사람이냐고. 이거는 뭐 반드시 유영아가 대화 중에 몰고 간 거야. 자기 유리한 방향.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데요. 진짜 비대위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도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고 사리를 다 어쩌고 완전히 다 구별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근데 비대위를 만들어라, 선대위를 꾸려라, 뭐라 해라 이런 거를 제의하실 그런데
그럴 뿐인가요? 그거는 이제 네, 성향이. 완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네,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지지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뭐 돈 내준 것도 아닌데 우리가 정의를 위해 싸우다 보니까 박근혜 자인이 등에 업고 탄핵무효를 외쳤는데 지금 우리가 활동한 내용은 내가 볼 때 유영아가 정상적으로 전달이 안 됐지 않겠나. 왜? 우리 공화당 입지가 자꾸 커지면 유영아는 위치가 적어지는 거야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소속이 국힘당이야. 그렇죠. 어찌게나 자기는 우리 공화당이라는 이 단체를 네. 이용을 해가지고 네. 자기는 거기에 비례대표라도 하나 얻어가 네. 정치적인 입지를 만들려는 그런 욕심이 있지 않겠나. 이 사람이라면 당시 상식적으로 난 그런 생각을 해. 네. 그래 이거는 유영아가 절대 우리 공화당이나 조원진에 대해서 우리한테 좋은 얘기를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서 전달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설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이 우리 공화당의 활동을 알고 있는 한 뭘로 통해서라도 알고 있을 정도라면 자기가 뭐 돈을 줘서 만든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라고 해서 만든 것도 아닌데 이래라 저래라 비대위원을 해라. 그리고 비대위원을 한다는 거는 대표를 바꾸겠다는 얘기인데 대표를 바꾸려면 다음 후임을 그럼 누가 하면 좋겠냐 하는 것도 상이한 문제단 말이야. 그렇죠. 무조건 뭐 아무나 가져온다고 해서 이게 무슨 임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우리 당원들이 받아들일 만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원진이나 누구 여기 우리 당에 오랫동안 있던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거 아니요. 분위기가 어떠냐. 예를 들어 허평아의 대표로 씌우면 되겠냐. 임덕기를 대표로 세우면 되겠냐. 따라오겠냐. 이거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당을 깨지려고 그냥 덮어놓고 말이야. 누가 해. 이거 무슨 군대도 요새는 그래 안 돼요. 군대도 밑에 여론이 나쁘면 지휘관 못해. 요새 세상이가 바뀌었어. 제가 생각할 땐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그런 사리를 알고 경우를 아시는 분이 그럼. 그렇게 무대뽀로 아니 마치 저는 남의 거를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 거인 것처럼 그렇게 명령을 한다고 저는 아, 박 그리고 대통령이- 나는 제일 처음에 네, 네, 유영아를 불신하게 된 네. 원인이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를 전할 때 2020년 야권 3월 통합해라. 4일이죠. 네, 2020년 3월 총선 4일인 앞두고 거. 야권 통합하라 그랬잖아. 네. 그때 자기가 진정한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면 네. 한교안한테 어떤 방법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최소한도로 화학적인 합이 안 되더라도 물리적 통합이라도 형식적 통합이라도 하도록 했어야 돼 자기가. 그런데 말만 그렇게 발표해놓고 뭐 국힘당 중심으로 다 돌아라 이런 정도로 하면 명분이 없는데 어떻게 정당이 들어가. 정강호회가 들어가 우리가 들어가 누가 들어가. 남대문 태극기 집회도 안 들어가. 민중의도 안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한겨한이가 다 끝내버렸잖아요. 아니 최근에 제 느낌은 아 유영아가 전부 다 이게 수습 부렸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유영아가 요번에 올해 나와서 방송을 다니면서 얘기를 할 때 박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게 자기가 노력을 해서 나온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왜 해요? 그리고 조원진 대표도 유영아 지가 노력해서 나왔다고? 네. 그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실수한 거예요. 유영아가 그 얘기한 거는. 근데 거기다가- 내가 볼 때는 유영아도 지금 이제 오래 못 가. 저런 장난을 치게 되면 다 알게 돼요. 그리고 조원진 대표가 박태호 씨를 통해서 국민의힘당이 이정원에 협상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박 대통령 편지가 나오고 나서 국민의힘당 싹 잘라버렸어요. 그랬는데 유영아가 박 대통령 메시지를 발표할 때 그 옆에 이정호가 서 있어요. 너무나 이상해 이 스토리가. 그래서 나는 한교안이하고 유영아하고 뭔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한교안이가 더 이상 우리 공화당이나 뭐 태극기를 완전히 잘라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한교안이가 잘된 게 아니고 제일 처음에 한교안이가 여기에 정치에 나온다 그럴 때